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군산시청 공무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 공무원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았지만 감염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익산과 군산 등 4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지역 확진자가 2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노래 연습장과 식사 등 일상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발행 규모를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위해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군산시청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면서 익산과 군산 등 4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청 산림 녹지과입니다. 이곳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무실 안이 텅 비었습니다. 공무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5일부터 2주 동안 31명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2명도 확진됐습니다. 군산시는 최초 감염원이 불분명한 데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N차 감염이다 보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밀착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단순 노출 검사자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접촉자 분류도 높게 설정하여 검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여고생 2명과 40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3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면서 군산과 익산, 전주, 완주 혁신도시 등 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됩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중단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미사와 예배 등 종교활동도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행사, 집회도 50인 이상 금지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집중되는 휴양지, 해수욕장 등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며 야간 음주를 금지합니다. 지난달 140명이던 도내 확진자, 이달 들어 2배 가까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M 모형숙입니다. 군산시가 민원 상담실 운영을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청 1층에 있는 민원 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운영 중단합니다. 그동안 민원 상담실에서는 법률과 법무, 소비자 고발 등 5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 상담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지역 확진자가 22명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노래 연습장과 식사 자리 등 일상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마무리 단계지만 외국인들은 소규모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익산. 확진자의 대다수는 베트남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일상 관련해서 이제 누계가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전주가 4명, 익산이 22명, 김제가 23명, 완주가 3명입니다. 국적별로 분류를 하자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19분, 베트남 국적인이 27분, 캄보디아와 태국인이 각 1분,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인이 각 2분입니다. 전파 주요 원인은 일상 모임.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2명이 울산에서 모임을 가졌고 22일 확진된 나머지 2명과 노래 연습장을 이용했습니다. 본격적인 전파는 이들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다니던 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확진자 11명 가운데 절반이 회사 동료며 나머지는 노래 연습장발 감염이었습니다. 같은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이용하신 여러분들이 확진이 된 내용으로 저희가 환경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노래방 에어컨에서 다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익산 지역 기준 26일 오전 10시까지 같은 직장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외국인 일상 관련 검사를 모두 2,348건 진행한 상태. 검사 현황은 양성 52명, 음성 2,291명, 검사 중인 대상자가 5명입니다. 익산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적의 외국인끼리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익산병원의 음압격리병실이 구축됐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별도의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격리 환자의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익산병원은 지난 2017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자율 접종은 지역별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접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 연령은 만 18세에서 49세입니다. 자율 접종 1차 대상자는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며 2차 대상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자율접종 대상자는 모두 6,500여 명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주말인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8명입니다. 지역 발생 1,264명, 해외 유입 54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2,077명입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위해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충전 인센티브 지급 등에 투입되는 지방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11만여 명, 지역화폐로 자리 잡은 익산 다이로움의 가입자 현황입니다. 익산시 인구 3명당 1명 이상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인 2천억 원보다 1,000억 원을 더 늘려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는 1인당 충전 금액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이로움 충전 시 받는 10% 인센티브와 결제하면 받을 수 있는 10% 소비 촉진 지원금도 유지됩니다. 특히 익산시는 연말 정상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다이로움은
3,157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충전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으로 5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26억 원까지 합하면 지역화폐 운영 예산은 53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이로움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목상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사용액 구간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산시 재정 규모로 놓고 보면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크게 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익산시는 소비자를 골목상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페이백 혜택 제한업소를 다이로움 매출액 상위 30곳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0개소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니까.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익산 다이로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라는 기대 속에 지방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 태스크포스가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행정협의 TF는 새만금 33센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1명씩을 파견해 모두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출범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단계 상생안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사랑카드 발급처가 확대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부터 군산사랑카드 발급처를 기존의 농협과 전북은행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카드 발급처가 모두 75곳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협동조합 아토가 사회적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아토는 최근 전라북도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예술인재 발굴과 문화활동을 연계해 나갑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닌 국악과 연극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교육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토는 청년 예술가들이 지난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악과 연극 등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 걸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20분을 기해 군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폭풍해일은 오는 28일까지 서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고 천문조까지 더해져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전망입니다. 기상지청은 해일이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고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도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시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옥외 작업 근로자와 농민의 열사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옥외 건설 작업을 중지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실내 무더위 쉼터 326곳에 대해서는 냉방기 청소와 냉매 충전을 지원하고 경로당 521곳에는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으로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이 지목됐습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26일 남원시 금지면 현장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로 비슷한 규모인 합천댐과 용담댐보다 많게는 4.5배나 차이 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책임 주체가 없는 맹탕 보고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으며 다음 달에 환경부에 최종 보고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 도의원들에게 코로나19 항체 키트 검사를 진행해 접대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4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 보고를 마친 후 항체 검사 키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항체 생성 여부에 대한 키트 검사는 정부에서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자제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인은 키트 검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오히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교자치 강화 공모 사업을 경상운영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자치 강화 공모 사업을 목적 사업비로 운영하면서 교육 과정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경상운영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자치 강화와 관련된 54개 사업이 경상운영비로 전환됩니다. 경상운영비로 전환되면 학교에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 사업 수행이 원활해지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업무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웅포 베어포트 컨트리클럽이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3일 회계 법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수 의향서를 낸 7채 업체와 예비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익산 관광개발을 최종 업체로 결정하고 1,019억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익산 관광개발은 팔봉 익산 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관광개발이 인수한 웅포 베어포트 컨트리클럽은 회원제 18홀입니다. 익산시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익산시청 주택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원광대 병원에 따르면 전북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안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주취자와 의료진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치료 진행을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3만 5천여 건입니다. 민주당 김수웅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문 장수기업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명문 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마크 사용권 부여와 기업 홍보 지원, 정부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9개 기업만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군산축협이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성산면 지역협의체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35세대에 소독과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린 성산 저소득층 홈케어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